네, 2025년 6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2, 문재인2 플러스입니다. 그 끝이 무엇일까요? 문재인도 남북 문제를 잘못 따라서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권도 그러한 꼴을 당할까요? 계엄에는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란몰이를 하면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죠. 그런데 온갖 도발, 핵을 들고 있는 이북에는 관대하게 나가겠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정책인데 그 움직임이 문재인 정권보다 빠릅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회의로 작전지휘관 회의를 했을 뿐 3군 총장이나 합참의장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죠.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중특검법, 검사징계법 같은 그런 거나 하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군 통수권자의 임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11일 우리 합참에다가 대북방송 중지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 관계자, 합참 관계자죠. 상부의 지시에 따라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지난 9일, 6월 9일만 해도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할 여부가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바로 중지한다. 이유는 상부의 지시, 상부는 대통령실입니다. 지난주에 인제에 갔었어요. 인제에 민통선 안에 들어갔고 GOP 근처까지 갔는데 이북에서 대남방송하고 있더군요. 그 친구들의 대남방송은요. 여러분들 요즘도 그러나 저희 어릴 때 라디오 돌리다 보면은 대북방송이 북한 방송이 잡힙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방해전파를 쏴가지고 와와와와와와와와 깨구리 소리가 나는 그렇게 못 듣게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우리 쪽에 하는 방송은 내용을 넣으려니까 낼 게 없으니까 온갖 소음 방송을 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그러한 소음 방송이 인제 전방에서 날라오는 게 저 들었습니다. 북한은 작년 초부터인가요? 그 오물 똥풍선을 띄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북방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재명 정부가 바로 세워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통일부 장관은 김용호 씨, 상당히 강경파 대학 교수 출신인데 그가 있는 통일부가 지난 6월 9일 민간단체에다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전단 살포를 항공안전법 등으로 규제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대북전단 뿌리지 말라라고 해놓고 이틀 후에는 대북방송을 우리 군이 하는 걸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인제에 갔을 때에도 그쪽에 굉장히 거대한 GP가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평탄화할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철저히 파괴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북 애들은 지하에 있는 시설은 파괴하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그걸 문재인 정권에서 묵살했다. 서욱 씨가 육군총장을 했는데 그가 작전본부장 할 때 그걸 덮고 북한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걸 다 밝혀냈었죠. 그렇게 북한은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이 GP 불능화를 계속한다. 그 다음에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뭘 요구해서 그러냐, 뭐가 있어서 그러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혀 없다. 북한하고 접촉되는 것도 없고, 얘기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중지라고 했다. 서로 합의가 됐으면 중단 그럴 텐데, 일단은 우리 의지를 전달하는 거라서 중지, 수 틀리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건데, 절대로 수가 틀리지 않죠. 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한다. 이게 참 문제가 남북관계가 잘 가면 좋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2016년에 4차 핵실험하면서 막 난리를 칠 때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 철수하고 했을 때 그리고 긴장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대북방송을 재개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이 대북강경으로 가게 되면은 촛불혁명이니 윤석열도 좀 대북강경으로 갔죠. 비치혁명이 일어나서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 이제 대북방송 안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안 하다가 북한이 똥풍선 띄우기 시작하니까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되면서 다시 이제 중지를 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뭐가 바뀌어서 이런 거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북한은 오히려 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나가는 6월 12일이 러시아 국경일이에요. 이 러시아 국경일은 뭐냐 하면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나라로 형성된 국가연합체였죠. 일종의 유엔 같은 거였죠. 이 소련으로부터 러시아가 독립을 한 거죠. 러시아 등 14개, 15개 나라가 띄어져 나온 거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 의회가 러시아 공화국은 독립된 국가다 하고 주권 선언을 한 날이 6월 12일이라서 이날이 러시아 국경일인데 이날을 앞두고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있는 자기 대사를 통해서 러시아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친서의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북러 동반자 조약. 서로 공동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다가 처음엔 공격을 했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주를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조약에 따라서 북한군이 참전해서 싸워줬습니다. 그게 이제 동반자 조약인데 이거를 강조하면서 양국 간 관계를 계속 잘 해나가자라는 게 김정은 친서의 주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그전에도 축전을 러시아에 보낼 때는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황에 맞서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협 수행에 총매진하고 있는 귀국, 러시아죠.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침공했을 때 그게 바로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 제국주의가 아니고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반대로 러시아 영토를 일부러 쳐들어가서 점령해서 나중에 교환하려고 쳐들어갔던 거죠. 그걸 제국주의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김정은이가 과거 축전에서 자꾸 제국주의를 운운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북한이 탁 당하면은 그 동반자 조약에 따라서 북한이 제국주의에 당한 거니까 누가 했던 러시아가 와서 같이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폭풍군단을 보내서 같이 싸워줬던 거다. 즉 북한 방위는 북한도 하지만 러시아도 같이 해야 된다고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온갖 무기를 다 개발해서 지금 우리도 개발하지 못한 공대공 미사일도 쟤네들이 개발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정권은 북한하고 뭐가 잘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점점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권 잡자마자부터 이거부터 해요. 처음 뭐 작전지휘관 회의 하면서 방첩사령관은 안 왔냐고 헛소리나 하더니만은 방첩사령관은 작전지휘관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군기 잡는 그런 헛소리나 하고 군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작태를 하더니만은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안보태세를 허물어뜨리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계엄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뭐 대한민국 절단 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그게 내란이라고 엄청 몰아대고 있는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동원해서 북한을 지키려고 그런 보호 속에서 전력을 증강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북과 내통하는 쌍방울 게이트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2 이상이죠. 그 끝이 어딜까요? 지금 북한은요. 얼마나 건방을 떠는가 하면 미국과 북한이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뉴욕에 있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 북한 대표 대사들이 나와 있죠. 이제 거기를 통해서 미국이 접촉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NHK 뉴스라고 북한 전문 매체인데 거기에 보도를 했는데 유엔 대표부에 있는 북한 대사 외교관들에게 트럼프 친서 얘기 좀 해보자라는 걸 전달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를 다뤄야 되죠. 러시아를 다루려면은 파병을 한 북한하고도 뭔가 대화를 해야 되고 하니까 야, 좀 대화 좀 하자고 던졌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버티기를 하는 거는 이제 북한이 위태로워지면 러시아가 갚아야지. 폭풍군단이 가서 2명이 생포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났으니까 러시아는 빚이 졌잖아요. 이 러시아를 이제 종처럼 부릴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하자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다고 이북이 대화할 것 같아요? 대화를 한다 그러면 뭔가 뜯어먹기 위한 거지.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검찰권 해체를 시키면서 거꾸로 검찰권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 권력은 엄청나게 약화시키면서 이북은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민주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것이 계엄령인데 계엄령이 실패하니까 그걸 내란으로 내란머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참 엉성하게 하고 부지런하지 않았고 좀 무능했습니다. 그걸 질타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질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박살을 내는 결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아지는 게 뭡니까? 저는 그래도 계엄은 안 된다. 계엄이 안 되긴 뭐 안 돼. 필요하면 하는 거지. 지금 트럼프도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 생기니까 연방군 투입하잖아요. 연방군 투입하는 건 원래 미국 연방군은 미국 연방 바깥의 문제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주 방위군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 방위군 넣고 미 해병대도 집어넣겠다. 넣었어요. 일종의 계엄이죠. 미국 연방법을 어긴 행정명령으로 하는 건데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절대로 안 된대. 뭐가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건 이북의 핵 만드는 거지. 그건 찍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계엄은 절대로 안 된대. 왜 안 돼? 북한엔 관대한 이재명 정권. 상당히 위험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직접 대화할 것 같은데 그것도 거부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저렇게 유화적으로 나간다고 북한이 이재명하고 짝짝꿍 할 것 같아요? 짝짝꿍 하는 게 빼먹으려고 하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정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패 저는 예측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